이번 주 미국 증시는 기술주의 강세에 이끌려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차트는 화면에 맡기고 우리는 그 숫자 뒤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보겠습니다. 차트는 화면에 맡기고 우리는 그 숫자 뒤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S&P 500은 기술 섹터 주도로 주간 0.95% 상승하며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더 강한 1.83%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관점에서는 S&P 500이 5% 근처까지 올라 상당한 긍정 모멘텀을 유지 중입니다. 기술주가 한 달 16.9% 상승하며 모든 섹터를 압도하는 가운데 필수 소비와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섹터 쏠림 현상은 시장의 AI 투자 집중과 고금리 환경에서 성장주 쏠림이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의 핵심은 지수가 크게 흔들렸는지보다 투자자들이 어떤 리스크에는 민감하게 반응했고 어떤 재료는 기다려보기로 했는지입니다. 월초 710대에서 출발한 S&P 500은 한 달간 746까지 오르며 일관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간으로는 739에서 746으로 마감하며 각 거래일마다 소폭씩 상승하는 안정적 흐름을 보였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에 일시적 반동을 겪긴 했어도 주말 마감까지 약세를 벗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같은 한 달 기간 492에서 506으로 올라 2.4% 상승을 기록했으며 주간으로는 497에서 506으로 마감해 S&P 500보다 동력이 강했습니다. 이는 대형 시가총액 기업들의 실적과 기술 선도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투자자 심리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수 움직임은 단순한 방향보다 내부 체력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S&P 500과 다우를 나란히 보면서 이번 주의 온도 차이를 확인하고 확대 화면에서는 최근 한 달의 큰 흐름을 보겠습니다. 한 주 차트만 보면 하루 변동이 크게 느껴지지만 한 달 차트에서는 조정 이후 매수세가 다시 붙는 구간과 저항을 넘는 힘이 더 잘 보입니다. 전체 섹터 지도에서 기술과 유틸리티, 헬스케어 상위 3개 섹터가 주도권을 나타낸 가운데 필수 소비,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섹터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술 섹터의 월간 16.9% 상승은 AI 칩 수요와 오픈 AI의 상장 운박, 엔비디아와 마벨의 협력 확대에서 비롯된 투자자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유틸리티는 주간 3.2% 상승하며 고금리 시대 배당 매력이 재평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변동성이 제한된 방어적 특성으로 월간 0.7%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에너지는 주간 1.8% 하락했는데 WTI 유가가 월간 12% 가까이 올라 프로무즈 해역 공급 긴장을 반영했음에도 주간 약세를 보인 것은 이익 실현 수요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빅테크 실적 부진으로 월간 3% 하락했고 필수 소비는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소비자 구매력 악화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먼저 전체 섹터 지도를 보면 이번 주 자금이 시장 전체에 고르게 퍼진 것이 아니라 강한 업종과 피한 업종이 분명히 나뉘었습니다. 장기금리는 월초 4.05%에서 5월 중순 4.59%까지 오르며 급속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를 의미합니다. CPI는 지난 3개월 1.5% 올랐고 실업률은 4.4%에서 4.3%로 개선되며 고용시장의 채우는 유지했으나 물가 상승이 가계 구매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연방기금금리는 3.64%에서 동결되어 있으나 시장은 연준이 내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는 엔화 대비 강세를 유지했고 원화 대비로는 한 달간 3.8% 약세가 진행되어 달러 수급 경색을 시사합니다. 금값은 월간 5.4% 하락하여 달러 강세 속에 안전자산 수요가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매크로 지표는 이번 주 시장의 배경음악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화면의 숫자를 하나씩 읽기보다 이 변화가 할인율과 위험 선호에 어떤 압력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버티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은 부담을 받기 쉽고 환율이 흔들리면 외국인 수급과 달러 유동성에 대한 해석도 민감해집니다. 물가와 고용은 연준이 얼마나 오래 신중하게 움직일지를 가늠하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즉 매크로는 시장을 당장 끌어내리는 당일 악재라기보다 상승 속도를 제한하는 천장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란 분쟁이 계속돼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경우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느슨한 금융환경이 단기간만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기업 차입 비용 상승과 주가 밸류에이션 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증시에 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 이슈가 이익 전망을 키우는 재료인지 아니면 금리와 비용 부담을 키우는 재료인지에 따라 주도 섹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제목보다 파급 경로를 봐야 합니다. 정책, 수요, 비용, 밸류에이션 중 어디를 건드리는지가 주가 반응을 결정합니다. 예측 시장 거래자들은 연준이 내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현재 채권 투자자들의 수익률 상향 조정 수요로 나타나며 장기금리 상승이 가속화될 경우 고밸류에이션 성장주와 금융주의 주가에 반대 방향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시에 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 이슈가 이익 전망을 키우는 재료인지 아니면 금리와 비용 부담을 키우는 재료인지에 따라 주도 섹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제목보다 파급 경로를 봐야 합니다. 정책, 수요, 비용, 밸류에이션 중 어디를 건드리는지가 주가 반응을 결정합니다.
중국 기술 투자자들은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자금을 계속 몰고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새로운 젠5 AI 칩을 공개하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 강화와 마진율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시해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 이슈가 이익 전망을 키우는 재료인지 아니면 금리와 비용 부담을 키우는 재료인지에 따라 주도 섹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제목보다 파급 경로를 봐야 합니다. 정책, 수요, 비용, 밸류에이션 중 어디를 건드리는지가 주가 반응을 결정합니다. 미국 정부가 트럼프시 회담 이후 미국식 AI 기술을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APC 회의 기간 이 같은 정책 방향이 드러났으며 미국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아시아 진출 기회 증대를 의미합니다. 다만 중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무역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시해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 이슈가 이익 전망을 키우는 재료인지 아니면 금리와 비용 부담을 키우는 재료인지에 따라 주도 섹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제목보다 파급 경로를 봐야 합니다. 정책, 수요, 비용, 밸류에이션 중 어디를 건드리는지가 주가 반응을 결정합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6%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채권 투자자들이 더 나은 수익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낮은 금리 환경에서 주식으로 몰렸던 자금이 안전한 채권으로 복귀할 조짐이 보이며 이는 향후 주식 시장의 유동성 축소와 변동성 확대의 신호를 일으킵니다. 증시에 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 이슈가 이익 전망을 키우는 재료인지 아니면 금리와 비용 부담을 키우는 재료인지에 따라 주도 섹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제목보다 파급 경로를 봐야 합니다. 정책, 수요, 비용, 밸류에이션 중 어디를 건드리는지가 주가 반응을 결정합니다. 이번 주 이후 실적 발표는 예정 기업의 체크포인트를 좁혀서 보겠습니다. 코스트코는 5월 28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전 발표 이후 회원 갱신율, 객단가, 식품 물가 부담이 매출 방어력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큐사인은 6월 4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전 발표 이후 기업 고객 갱신율, 청구액 성장, AI 계약 관리 기능의 유료화가 소프트웨어 수요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두 기업은 소비와 소프트웨어 수요를 각각 보여주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이 경기 둔화를 얼마나 가격에 반영하는지 판단하는 보조 지표가 됩니다. 이번 주 시장을 정리하면 기술주 강세로 대형 지수가 상승했으나 기저에는 금리 인상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실질적이며 이는 기업 마진 악화와 가계 구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AI 투자 열풍은 계속되지만 오픈 AI 상장과 중국의 기술 추격이 본격화되면서 밸류에이션 확장 동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코스트코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이 인플레이션 시대 기업 수익성의 현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기술 섹터의 단기 강세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 금리 추이, 기업 마진율 변화, 소비자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추적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리하면 다음 주 시장은 좋은 뉴스에는 계속 반응할 수 있지만 금리와 유가가 불편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승분을 빠르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실적이 높은 기대를 정당화해주는지 그리고 매크로가 그 기대를 방해하지 않는지입니다.